김말순 할머니의 일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간단한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지요. 오늘도 그렇게 시작된 아침, 말순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낡은 베이지색 재킷과 편안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흰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올리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지아야, 준비 다 됐니? 말순이 손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14살 김지아는 할머니의 부름에 머리를 정리하며 문을 열었어요. 네, 할머니. 근데 오늘 꼭 백화점에 가야 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오늘이 내 생일이잖니. 예쁜 옷 한 벌 사주고 싶구나.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야. 지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와 백화점에 가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을 테니까요. 할머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저 대단하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온 지아에게 할머니의 성공 스토리는 그저 먼 이야기에 불과했지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말순은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이었고 지아는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는 말순의 모습을 보며 지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할머니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할머니, 왜 항상 그런 낡은 옷만 입으세요? 새 옷도 많이 있잖아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옷이 편하고 좋단다. 옷은 입기 편하면 그만이지. 지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검소한 생활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집은 크고 넓은데 할머니는 늘 소박하게 살았으니까요. 백화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련된 점원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했고 그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의 낡은 재킷과 오래된 운동화가 명품 브랜드들 사이에서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죠. 저기요, 이 드레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말순이 진열된 원피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점원은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랭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드레스는 가격대가 꽤 높은 편입니다. 다른 층에 좀 더 저렴한 브랜드가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할머니가 무시당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의 검소한 옷차림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지요. 하지만 동시에 점원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말순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화남이나 당혹감보다는 오히려 조용한 관찰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혹은 이미 여러 번 경험해봤던 것처럼 말이죠. 지아야, 괜찮아. 다른 곳을 둘러보자. 말순이 손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할머니의 침착함에 놀랐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할머니가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할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바로 그때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백화점 사장 안도현이었죠. 그는 상황을 잠시 지켜보더니 점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값비싼 정장과 시계가 그의 지위를 드러내고 있었지요. 여기는 누구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림새 보고 말 좀 가려 들으시죠? 저희 고객분들은 그런 분위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녀의 손을 살짝 잡아 안심시키려 했지요. 주변에서는 점원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그들의 수군거림이
두 사람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손녀까지 데리고 와서 명품 구경하나 봐. 안쓰럽네. 저런 옷 입고 와서 뭘 사겠다는 건지. 지아는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늘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특권처럼 느껴졌어요. 돈이 없어서 무시당한다는 감정을 처음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아의 목에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대신해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침착한 표정을 보고 참았지요. 할머니, 우리 그냥 가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꾸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무수히 겪어본 것처럼 평온했지요. 두 사람이 돌아서는 순간 도연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적절한 차림으로 오세요. 아니면 그냥 오지 않으시는 게 좋겠네요. 백화점을 나오는 길 지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가 무시당하는 모습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자신도 학교에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속으로 무시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지요. 차에 오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 풍경만이 차 안의 침묵을 채웠어요. 지아는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화를 내거나 상처받은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아.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지도 않고 말이야. 지아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특권적인 환경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무시했잖아요. 어떻게 그냥 참을 수 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란다.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랬을 뿐이야.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지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할머니의 담담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늘 강인하고 의연했던 할머니였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분명 할머니에게도 상처가 되었을 텐데요. 지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급히 닦아내며 자신이 학교에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대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도 그 사장님이랑 다를 게 없었던 걸까? 지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옷차림을 놀리고 브랜드 가방을 자랑하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지요. 그 친구들의 마음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았을까? 갑자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말수는 손녀에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존중받을 이유가 있을까? 모든 사람은 그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 지아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왔던가. 지아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어요. 지아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특권적인 환경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게 느껴졌는지를 되돌아보았지요. 한편 말수는 자신의 서재에 들어가 오래된 서류철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분 증서와 백화점 설계도, 그리고 창업 당시의 자료들이었습니다. 이들 서류는 말순이 그 백화점의 창업자이자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지금은 은퇴하고
손녀를 돌보며 검소하게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들을 천천히 펼쳐보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그녀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 백화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이뤘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말수는 옛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국내 굴지의 유통그룹을 일궈냈지요. 하지만 말순에게 진정한 부는 재산이 아니라 바른 마음가짐과 겸손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어요. 말순은 내일 있을 일을 위해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 아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간단한 계획을 세웠지요. 떨리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확신에 찬 결단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아픈 교훈이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같은 시간, 백화점에서는 직원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매출은 계속 하락하고 직원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었지요. 고객 응대는 개판, 직원은 퇴사. 다 사장 탓이에요. 한 직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직원도 동조했어요. 실력은 없고 인스타나 찍고 다니잖아요. 우리 백화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도연은 직원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무시했습니다. 그는 능력 없이 아버지 백으로 앉은 전형적인 재벌 3세였지요. 직원들의 의견은 들어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각자 할 일이나 하세요. 도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한때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던 백화점이 이제는 고객도 직원도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었지요. 도연의 아버지인 그룹 회장도 아들의 경영 방식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비서로부터 백화점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사장님, 매출이 지난 분기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고객 불만도 늘어나고 있고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룹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아들을 너무 일찍 사장 자리에 앉힌 게 실수였나. 그날 밤 말수는 새 아들과 함께 내일 있을 일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장남은 국내 최대 IT 기업의 회장, 차남은 건설회사 회장, 삼남은 유통그룹의 회장이었지요. 모두 어머니의 가르침 아래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장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가르침이 필요하단다. 내가 일군 기업이 사람을 무시하는 곳이 되어선 안 되지. 차남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모두 함께 가겠습니다. 삼남도 동의했지요. 어머니께서 평생 가르쳐 주신 가치를 지켜야죠. 말수는 새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했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은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자신은 검소한 삶을 살았지만 아들들에게는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백화점 VIP 대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비공개 대주주가 직접 오신다는 소식에 임직원 전원이 모여 있었어요.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와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난리야? 도연이 비서에게 물었어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룹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어제 도연이 무시했던 그 할머니 김말순이었지요. 그 뒤로 손녀 지아와 함께 3명의 중년 남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국내 최대 IT 기업 회장, 건설 회장, 유통 회장.
모두가 알아보는 얼굴들이었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김 회장님? 한 직원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태도에서는 명백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손녀 지아는 할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어제의 그 사장을 바라보았어요. 말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네요.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50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첫 삽을 뜨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지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모두가 말순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하지만 어제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더군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아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평소 소박하게 살면서도 이토록 큰 영향력을 가진 할머니의 모습이 새삼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말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쳤어요. 여기 최근 3년간의 고객 만족도 조사와 매출 보고서가 있습니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던 문제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연의 아버지인 그룹 회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도연의 아버지가 말순을 보자마자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도현도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 이렇게 공손하게 사과하는 모습은 흔치 않은 광경이었으니까요. 말수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과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아들이 실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고 배울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말수는 그의 말을 정중하게 끊었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긴 죄는 단순한 사과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입니다. 지아는 할머니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무시당하는 모습에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느껴지는 위험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첫째, 안도연 씨는 오늘부로 사장직에서 해임됩니다. 그룹의 다른 부서에서 기본부터 다시 배울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둘째, 백화점 서비스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모든 고객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눈빛이 교환되었어요. 이미 많은 직원들이 도연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군요. 회의가 끝나고 말수는 손녀 지아와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경의를 표하며 인사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지요. 할머니.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할머니께 할 말이 있어요. 말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이니, 지아야?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반성했어요. 나도 몰랐지만 그동안 가진 걸 자랑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처럼은 절대 살지 않을 거예요. 말순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지요. 지금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넌 이미 나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야.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단순히 부자 할머니로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지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말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너는 그 마음을 가진 아이니까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백화점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어제와 달리 모든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그런 태도가 자신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여야 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백화점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까? 말순이 지아에게 물었어요.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수는 손녀의 생각에 깊이 감명받았어요. 어제의 경험이 지아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직접 계획을 세워볼래? 내 생각이 이 백화점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구나. 말순이 제안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백화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말순의 지도 아래 지아의 아이디어가 대부분 실현되었지요. 백화점 입구에는 휠체어 고객을 위한 특별 출입구가 마련되었고 층마다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 브랜드 섹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가 돋보였어요. 오늘은 새롭게 변화한 백화점의 재개장일이었습니다. 말순과 지아가 함께 백화점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보세요. 제가 제안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정말 만들어졌어요. 지아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했단다. 이제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구나. 두 사람이 지나가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태도는 단순히 말순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보이는 진심 어린 존중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 저희 직원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한 백화점 사장이 말했어요. 말순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직원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말순과 지아는 손을 잡고 백화점을 계속 걸었어요. 지아는 몇 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지요. 새 층에 있는 카페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전경이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그때 그 사장님은 어떻게 됐나요? 지아가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도현이? 그 아이는 지금 우리 회사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단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지.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 지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예 내쫓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 배울 기회가 필요하단다. 도연이도 마찬가지야. 그 아이가 진정으로 변화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 말순이 지혜롭게 말했어요. 지아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변화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이제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배려하고 자신의 특권을 자랑하는 대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요.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시며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백화점을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지요. 지아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말순이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말순은 손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검소함과 가치관이 손녀에게 전해진 것 같아 기뻤어요. 진짜 부자란 가진 걸 자랑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살 거예요. 지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졌고 백화점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곳으로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말순이 평생 지켜온 가치였고 이제는 지아도 그 가치를 이어받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